우리는 그들을 기억합니다. 빼앗긴 나라를 찾기 위해 자신의 삶과 목숨을 내놓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누군가의 아들, 딸이었고 한 가정의 아버지, 어머니였습니다. 평범한 학생이거나 시골의 촌부였고 혹은 공무원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라의 위기 앞에 이들은 한순간의 망설임 없이 독립운동에 뛰어들었습니다. 불과 100년도 되지 않은 역사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들은 이름조차 기억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름을 기억한다는 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느냐고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관심 있는 사람이 생기면 제일 먼저 그 사람이 이름을 묻고 기억합니다. 이름을 기억한다는 것은 관심의 시작을 뜻합니다. 이것이 지금이라도 우리가 이들의 이름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1919년 9월 2일 서울역에 도착한 조선총독부 제3대 총독 사이토 마코토. 조선을 망치러 온 또 한 명의 침략자가 우리 땅을 밟았습니다. 그가 마차에 오름과 동시에 들린 폭탄 소리. 역광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고 혼란을 틈타 현장에서 급히 몸을 피하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1859년 6월 5일 평인남도 덕천에서 한 가난한 농가의 막내로 태어난 강우규 의사. 그는 한의사로 인수를 베풀고 아이들에게는 성리학을 가르치는 교육자였습니다. 1905년 강우규 의사는 민족 반역자들의 을사늑약으로 나라가 기울자 만주의 북간도로 망명하여 독립운동가들과 조선의 독립을 도의했습니다. 1915년에는 요동과 블라디보스톡을 왕래하며 독립운동을 꾀했고 요하 주변의 농촌을 개간하여 한인촌인 신흥총을 개발하고 불과 1년 만에 100여 호의 한인마을로 성장시켰습니다. 이후 1919년 3.1운동이 일어나자 그는 조선 총독을 암살하기로 결심했고 러시아인으로부터 수류탄을 구입해 서울로 잠입했습니다. 드디어 1919년 9월 2일 사이토 마코토가 제3대 총독으로 부임하기 위해 조선 땅으로 왔습니다. 당시 60대 백발 노인이었던 강우규 의사. 그는 사이토 마코토를 폭살하기 위해 숨죽여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들고 있던 수류탄을 사이토가 타고 있는 마차에 던졌습니다. 햇볕이 잘 드는 그 어느 곳이든 잘 놓아두고서 한 달에 한 번만 잊지 말아줘. 물은 모자란 듯하게만 주고 차가운 모습에 무심해 보이고 가시가 돋아서 어둡게 보여도 걱정하지 마. 이내 예쁜 꽃을 피울 테니까 언젠가 마음이 다치는 날이 있다거나 이유 없는 눈물이 흐를 때면 나를 기억해. 그대에게 작은 위로가 되어줄게. 내 머리 위로 눈물을 떨고 속상했던 마음들까지도 웃는 모습이 비출 때까지 소리 없이 머금고 있을게. 그때가 우리 함께 했었던 날, 그때가
멈출 때까지 소리 없이 머금고 있을게. 이 일로 육군소장과 경찰서장 등 37명이 중경상을 입었지만 안타깝게도 사이토 마토코를 죽이는 것은 실패했습니다. 그는 현장에서 몸을 피해 동료들의 집에 숨어 다녔지만 이거 16일 만에 독립운동 탄압으로 유명한 민중 반역자 친일경찰 김태석에게 붙잡혔고 9월 17일 수감되었습니다. 체포되어 재판받고 교수형에 당할 때까지 법정에서 자신의 입장을 굽히지 않고 당당한 기계를 가졌던 강우규 의사. 그래서 그는 일본인 판사마저 그를 피고가 아닌 강선생, 영감님으로 불렀습니다. 1919년 11월 29일 서대문 감옥에서 교수형을 당할 때까지 그가 외쳤던 한마디. 조선의 청년들이여 깨어나라. 그는 옥중에서도 청년들의 미래를 걱정하고 독립운동을 거취시켜주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강우규 의사가 아들에게 남긴 유언. 내가 죽는다고 조금 더 어쩌지 말라. 내 평생 나라를 위해 한 일이 아무것도 없음이 도리어 부끄럽다. 내가 자나깨나 잊을 수 없는 것은 우리 청년들의 교육이다. 내가 죽어서 청년들 가슴에 조그마한 충격이라도 줄 수 있다면 그것은 내가 소원하는 일이다. 언제든지 눈을 감으면 쾌활하고 용감히 살려는 전국 방방곳곳에 청년들이 눈앞에 선하다. 이후 그의 유해는 서대문 감옥 공동묘지에 있다가 해방 이후 동작동 국립묘지로 이장되었고 정부는 선생의 공훈을 기리어 1962년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추서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는 그를 봤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의 동상이 당시 의거 현장인 서울역 광장에 세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 동상은 강우규 의사 기념사업회가 3년간 모은 모금과 정부 지원금을 통해 세워졌습니다. 우리가 그저 보고 지나쳤을지 모르는 동상. 그 동상의 주인공이 바로 강우규 의사였습니다. 그리고 강우규 의사를 잡아넣은 민족 반역자 친일경찰 김태석은 광복 후 체포되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나 이승만 정부 때 풀려났습니다. 단두대 위에 올라서니 오히려 봄바람이 감도는구나. 몸은 있으나 나라가 없으니 어찌 감회가 없으리요. 이것은 강우규 의사가 사형 집행 전 지은 짤막한 시입니다. 몸은 있으나 나라가 없었던 그 한평생을 나라를 위해 청년 교육을 위해 힘썼던 그는 일제강점기 독립운동 사상 처음이자 마지막인 노인에 의한 폭탄 의거의 주인공이었습니다. 서울역에 가도 어쩌면 눈길 한번 주지 않았던 동상의 주인공 강우규 의사. 우리는 그를 기억합니다. 지금까지 기술의 이지민, 제작 진행의 이가영이었습니다. PBS